코멘트 가볼까요? 마지막은 윤겸 전문가의 코멘트인데요. 윤겸 전문가, 미국 빅 이벤트 선택과 집중. 어떤 전략일까요? 네, 뭐 여기 표기해드린 빅 이벤트는 뭐 이제 내일 오늘이죠. 이제 중간 선거, 미 중간 선거의 결과. 그다음에 10일 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빅 이벤트고 그에 따른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간이 아닐까 해서 코멘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차피 뭐 여론조사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좀 장악하면서 승리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공화당은 이제 뭐 자유를 강조하고 경제에서 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당입니다. 뭐 200년 역사를 이상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죠. 뭐 미국 이제 초기 건국 때만 해도 뭐 공화당은 약간 오히려 진보적이고 민주당이 오히려 보수적인 그런 이제 색채였는데 세상이 바뀌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공화당이 이제 보수 자국 이익 우선주의고 이제 민주당은 약간 그래도 인권이나 복지 쪽으로 약간 이제 방향이 더 강한 그런 이제 정당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제 공화당이 이제 승리하면서 이제 공화당에 관련된 수혜주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트럼프 정권 때도 탈탄소 그런 걸 뭐 파리 기후 협약도 다 탈퇴하고 기업 친화적이면서 이제 어떠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반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바뀌면서 이제 친환경 탈탄소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이제 어떤 이제 전체적인 의석에서 앞서간다면은 이제 공화당과 관련된 분명한 수혜준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뭐 또 오늘 또 많이 언급됐습니다. CBDC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전반적인 이런 변화 상황에서 어떤 종목 분석을 잘 하셔갖고 거기서 선택을 잘하고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쏟으셔갖고 소신껏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IRA 법안이 이제 진행되면서 분명히 공화당이 이제 의원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분명히 뭐 단순하게 민주당 원안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진통과 충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공화당이 또 발의하는 법안들이 또 계속 나오면서 이해관계가 지금 엇갈리면서 어떤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간다. 그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섹터 종목들을 잘 분석하고 골라내는 그런 지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날 CPI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 정점은 어느 정도 다 인식하고 있는데 둔화 속도라든지 내려오는 속도는 시간이 걸린다는 건 뭐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CPI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뭐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고물가 지금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변동성은 나온다. 변동성은 나오니까 너무 이제 안일하게 안주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긴장감을 갖고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이제 선택한 종목들을 갖다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공략한다든지 분명히 변동성이 나오니까 이런 이제 빅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을 면밀히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가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자금 경색이 지금 심각하죠. 레고랜드 사태에서 뭐 흥국생명, DB까지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자금 경색으로 정부하고 금융주들이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미국 월가도 뭐 IPO 시장에 찬바람이 분다고 하네요. 그것은 우리나라하고 뭐 매한가지가 아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자금 부분에서 고금리 시대에서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중국 증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코로나 세분화 정책을 지금 진행한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중국과 홍콩 증시가 그동안 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그냥 뭐 지하 10층, 15층까지 끝없이 뚫고 내려가다가 최근 한 5일 상황에서 약간 이제 그런 오보일 수도 있고 중국 정책하고 이제 뭐 달리 뭐 기대감이겠죠. 중국 당국도 이제 어떤 이 출구 전략을 지금 선택을 만지작거리는데 이제 뭐 이걸 갖다가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을 풀어버리면 또 이제 확산이라든지 이제 민심 위반이라든지 공산당이 끌고 가려는 그런 방향하고 좀 약간 이제 어떤 이제 불길한 영향이 나오다 보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풀 수는 없고 세분화하면서 또한 이제 출구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증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우리하고 증시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미국 증시와 증시는 좀 보시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종목들 섹터를 갖다 세분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시라, 잘 면밀히 좀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IRA 완화 법안을 상정하는 민주당 공화당이 다 이제 발의하는 그 부분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지금 훈풍을 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호주에서 히토류 관련해서 연간 1,500톤 정도 생산을 계속 이제 2025년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원료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또 도움이 되고 이게 이제 이 1톤당 가격이 엄청납니다. 1톤당 지금 뭐 1억 원 정도 육박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원자재 부분이 좀 해소되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주가에 도움이 되고 현대 기아차가 이제 기재가 펼 때가 됐다. 요 관련 종목 또 관련된 섹터 종목들을 연결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아까 전에도 언급됐지만은 그 빈셀만 왕세자가 이제 방한을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건설 관련주들은 계속 수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수급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도 수급이 좀 좋은 영향을 펼치고 있으니까 건설주에서도 분석 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백악관에서 물밑 협상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주 거기서 또 이제 전력주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이 많이 파괴됐다고 하니까 재건 전력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여의도 얘기인데 여의도가 50년 됐던 그 옛날 된 아파트 재건축 얘기가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이제 재건축주들도 움직일 것이다라는 이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중간 선거 결과하고 CPI 결과에 따른 그 안에서 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계속해서 네옴시티 관련주 또 자동차 관련주, 재건축 관련주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지금 섹터 종목 잘 분석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내